저 지금 시험을 봤을 때 좀 개념적인 부분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해요. 개념적인 부분이 1차원적으로 돼야 되고요. 물론 개념적인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어법 문제를.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사문법, 지금 이 개념은 사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명사라는 녀석이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사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밑에 보이는 뭐 범철, 도월, 뭐 얼스페스라는 이런 명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밑에 거에서 이어져서 봤을 때 이제 어디가 있어? 투 부정사에서도 동명사에서도 명사절이라는 녀석도 결국은 다 뭐예요? 명사라는 녀석이야. 자, 그럼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거 전부 다네. 요 자리가 다 들어갈 수는 있어. 이해됐어요? 어법적인 개념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알고 있고 그 자리가 어딘지까지 찾아내는 게 우리가 올려야 되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법적인 개념이 조금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법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 서술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 자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니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문법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딘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럼 한번 좀 봅시다. 명사는요, 사물,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구문 분석에서 쓰는 AM에 가깝고요. 그리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보어 자리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사는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요. 동사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에서 부사라고 했을 땐 뭐라고요? A, DM에 가깝고요. 자, 결국은 그 형태가 밑에 있는 녀석을 2번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ADM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같은 경우에 특히 뭐가 있어요? always 이런 녀석들 있잖아. 결국은 우리가 I always wake up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주어고요. 얘가 결국은 서술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사는 서술어 단순하게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am 또는 am과 adm을 구별하는 방법일 거야.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전치사, 명사 앞에 위치에서 시간, 장소, 방향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 for, of, i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전치사라는 녀석의 특징은 또 뭐예요? 뒤에 문장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다. 그게 뒤에 나와 있죠. 자, 접속사, 단어와 단어, 보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이라고 돼 있어서 예시가 나와 있죠.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이제 같을 등이라고 해서 and, but 이런 녀석들을 흔히 얘기하고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면 이제 when, where 이런 녀석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감탄사는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특히 이거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것부터 일단 먼저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자,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오는 거니까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해서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은는이가라고 되고요. 한국말로 볼 때. 자, 그리고 그러면은 너네가 한글 해석을 할 때 은는이가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뭐뭐이다, 뭐뭐하다라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본다고? 동사라고 본다고요. 자, 을을 누구누구에게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목적어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목적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IO가 있고요. DO도 같이 포함하고요. 목적어까지 이 세 개가 있는 걸 조금 더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보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뭐뭐이다라고 하는데 이 녀석 두 개죠.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로 나뉠 수 있다.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때 우리는 뭘 쓴다? 주격 보어를 쓰고요. 이게 몇 형식? 2형식이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은 뭐예요?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이때는 몇 형식? 5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는 건 이제 AM, ADM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하는이라는 표현이 AM이고요. 하게라는 표현이 ADM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본 사람 봤어? 새벽 4시에? 그 시간에? 다인이는 안 봤어? 상윤이도 안 봤어? 윤성이는 봤어? 다른 날. 일본 거? 네. 그래. 하진이는 네, 봤어요. 봤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다가 집어내서 4대1로 졌다. 4대1로 졌다라고 얘기하죠. 난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브라질은 브라질이더라고. 몸값이 괜히 비싼 게 아니야. 어땠어? 전반전 보고 되게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백승환 이번이 잘 때렸어. 음, 근데 나는 그냥 이제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몸값 비싼 골키퍼거든. 제일 잘하는 키퍼예요. 세계에서 키퍼 순위로 들어가면 이제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드는 키퍼거든. 잘하더라. 잘하더라고. 키퍼 확실히 잘하던데. 우리나라 슈팅 거의 다 맞고 이랬었어. 우리나라가 못한 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걔네가 존나 잘했어. 그래서 키퍼도 너무 잘했어갖고 키퍼가 만약에 좀 잘 못하는 애였다 그럼 다 먹혔으면은 우리도 해볼만 했어. 백승호 중거리 슛 잘 때렸지. 그리고 끝까지 다 봤어? 어땠어? 약간 음악소리 응원 소리가 별로 안 들렸어? 우리나라 음악소리 별로 안 들렸어? 브라질 소리만 들렸어? 응원 우리나라가 되게 데시벨이 높다고 하던데 근데도 안 들렸구나. 나는 사실 보고 싶었는데 보면 울 것 같아서 약간 울컥할 것 같아갖고 못 봤지. 존나 열심히 뛰는데 져봐. 얼마나 속상해. 하진이는 어땠어? 그냥 전반전만 보고 에이 지겠다 자자 이랬어? 일본 거 본 사람. 일본 거는 어땠어? 일본 올라갈 줄 알았어. 전반에 1대 0인가 그랬거든. 근데 승부차이 가더니 개 털렸더라고. 3대1로 졌어. 승부차이까지 다 봤어요, 윤성아? 아니 그냥 보다가 잤어? 아니 그러면 유튜브 봤어요. 몇 시에 잤어? 네? 몇 시에 잤어? 2시. 2시에 잤어? 네. 그래. 상윤이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보고? 태영이는 안 봤어? 왜? 너무 늦어서? 태영이 근데 진짜 따뜻하겠다. 목도리 무조건 해야 돼. 하진이도 따뜻해. 너 그거 잠바 안 입었니? 그냥 그러고 왔어? 안 추워? 하늘에 너 감기 걸리면 죽어. 자, 구와 절의 개념이에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는요. 투 부정사 구가 있고요. 동명사 구가 있어요. 절은요. 대절이라고 해서 접속사 절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구와 절의 차이가 그럼 뭐가 될까? 자, 절은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구는요. 주어 동사가 없어요. 즉 주어가 없는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주어가 없는 형태예요. 동사가 있기는 해. 준동사의 형태로 있는 것뿐이야. 근데 주어 동사가 있고 없고의 차는 문장이 여기서 말하는 거 문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차이라고. 이해됐니? 자, 구와 절의 종류는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될 수 있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장 성분으로 가볼게. 명사 구다라고 하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문장 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구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뭐야? 보어, am. 됐어요? 부사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예요? ADM이죠. 명사절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똑같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절이다라고 하면 보어, AM. 부사절이다라고 하면 ADM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제 품사들을 보고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계속 했던 거 명사, 형용사 들어가고 명사 들어가고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의 종류라고 했어. 부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 상윤아? 없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명사가 앞에 있고요. 뒤에 형용사 전치사가 있대.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수식어죠. 형용사예요. 그래서 장학금에 가능한 사람은요. 장학금이 받을 만한 사람, 뭐 가능한 사람은요. 어때요? 멋있대요. 자, 밑에서 나온 거를 또 보면은 여기서는 구문무석을 하나 더 해줄게. for부터 scholarship까지는 앞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야. 그럼 AM일까, ADM일까? ADM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뒤에 문장에서는 book on the desk, desk까지가 on부터 desk까지가 앞에 있는 book을 꾸며주는 수식어군데요. 자, 여기서 on은요 전치사고요. 얘는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전치사 뒤에는 그럼 이제 너네가 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목적어가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에는 to부터 kite까지 뭐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연을 날리는 소년은요, my friends, 내 친구래요. 자, 여기 있는 to는요, 지금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고 명사고 다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 형용사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식어구랑 형용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밑에 좀만 더 볼게요. 자, the people climbing the hill. 언덕을 오르는 사람은요 어떻대요? 존나 멋지대요. 나는 산을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VING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언덕을 오르는 사람. 그래서 얘는 뭐예요? 동명사 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큰 묶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에 보였을 때 이제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묶으면 분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분사라는 개념은요, 현재와 과거가 있잖아. 현재는요, 능동인 거고요. 과거는 수동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능동과 수동 어디에서 배웠어? 동사 배울 때 배웠죠. 비동사 플러스 PP가 우리가 수동태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PP는요, 우리는 뭘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 분사가 PP를 말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수동을 의미한다라고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위에 거는요.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갔기 때문에 뭐예요? 행동한 거잖아. 사람들이 행동한 거 맞아요. 명사가 행동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능동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파티에 초대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파티에 초대를 당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용사절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생략된 부분 등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볼게.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잠깐 밑에 좀 봅시다. 요거는요. 결국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은는 이가가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을을 에게가 되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주어가 되고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목적어.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보어 역할이 되는 거니까 해석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이해됐니? 뒤에 은는 이가 붙거나 을을 또는 에게 또는 하다가 붙으면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이제 기출로 정리하는 문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교재 필건
왜 꺼졌을까? 자, 이어서 합시다. 자, 첫 번째 투부정사라는 걸 우리가 진행을 해요. 자, 투부정사, 부정사 이름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왜 이름을 정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적 용법, 세 번째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큰 틀에서는 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투투구문도 그렇고 뭐 인어프 투부정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그렇고 사실 그 세 가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명사라는 걸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면은 누구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 수식할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AM이라는 녀석도 알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건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사적 용법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하는 녀석을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부사가 결국은 용법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그리고 형용사 수식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조건이라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네 속에 머리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네.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결국은 해석은 어떻게 돼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앞에 나와 있었지. 우리 데일리 본거 중에 to be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은는 이가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을를, 에게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요. 사실 여기서는 에게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보어는요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은 또는 것을 또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가 하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To make friends is difficult. 친구를 사귀는 것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여기에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어렵다가 보어고요. 다가 동사가 되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볼게. 자, 주어가 너무 길어. 세 단어잖아. 그래서 주어인데 얘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뒤로 보내준 거죠. 그게 어디로 와 있어? 일로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빵꾸가 나니까 우리는 그걸 뭘로 취급해죠? 대명사를 갖다 넣어주는 거야. 다이나 괜찮아? 눈이 마탱이가 갈라 그래. 그래서 it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it은 뭐예요? 가주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요. 진주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혹시 make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보어 자리 볼게요. 자, best thing is to tell the truth.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to 부정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자리가 보어였던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죠. 너네가 한국말에 조금 더 쉽게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보어 역할이고요. 얘가 동사 역할이라서 이게 is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I hope to meet you soon. 나는요 원한대요. 뭐 하기를 희망한대요. 너를 꼭 만나기를 희망한대요. 근데 여기서 좀 별표 좀 쳐주세요. 이 목적어 자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명식 동사인 경우에 되는 녀석인데,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to 부정사도 가능하고요. VING도 가능해요. 그 이유는 왜야? to 부정사는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VING는 동명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보면은 이 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명식 동사에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녀석처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VING만 와야 되는 경우, 목적어 자리에 둘 다 오는 경우. 자,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줄게요. 1번 투 부정사, 2번 목적어 VING, 3번 목적어 to 부정사 또는 VING인데 여기서도 또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줄까? 1번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 2번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 이렇게 나눠지는 거가 있으니까 좀 체크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가 이제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동사가 지금 호프라는 녀석이랑 빅사이드라는 녀석은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녀석? 투부정사가 오는 녀석. 따로 외울래? 아니면 구문 분석하면서 뒤에 체크를 하면서 볼게. 호프라는 녀석에다 뭘 쳐요? 동사를 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목적어라고 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적어주면은 호프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라고 적어주면은 이게 뭐야? 근거예요. 이게 근거라고. 이게 근거라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래요. 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보어 자리랑 AM이다. 이해됐어? 보어 자리랑 AM인데 투부정사는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AM으로 사용되는 걸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어. 지금처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는 또는 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내가 직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to부터 to까지가 앞에 있는 someone, it부터 am, to it부터 anything까지 am. 너는요,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대요. 먹을 수 있는. 시라고 해석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것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수식어고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 뭐뭐 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건 위랑 똑같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디가? 여기가. 지난주에 잘 놀았어? 안 놀았어? 주말에? 잠깐만.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부사적 용법 쉽게 얘기하면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볼게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 나는요, 일찍 떠났대요. 뭐 하기 위해서? catch the train. 기차를 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보면은 left early 한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일찍 떠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뭐예요? 목적으로 사용된 거고요. 꾸며주는 건 결국 앞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 맞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같은 의미가 있지. 뭐가 있지, 다이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힌트 다 줬어. in order to 부정사네요.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 in order to 부정사 그리고 so as to 부정사.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 쌤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서만 in order to랑 so as to라는 녀석이 쓰였어요. 그 말인 즉슨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도 부사적 용법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to 부정사라고 해서 전부 다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떨 때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일 경우에만, 즉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관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으로 쓰였을 때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니? 뭐가 없고. 자, 근데 얘네들은 조금 묶어볼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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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묶어볼게. 쌤은 요걸 조금 묶는 이유가 있는데 보면은요, 요 앞에 동사가 happy가 happy 단어가 happy, foolish, disappointed, easy라는 녀석이 들어갔어. 맞아?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단어의 품사를 볼게요. happy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foolish는 형용사. disappointed 형용사. easy도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뒤에 보니까 to be back home. 자, 행복했대요. 뭐해서? 집에 돌아와서 행복했대. 행복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가 돼? 쉽게 생각하면 형용사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형용사 수식에 대한 조금 더 강점을 두냐면 밑에 foolish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고요. disappointed도 형용사고요. easy도 형용사예요. 그 말인 즉슨 부사는 뭐가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 꾸며줄 수가 있다. 형용사는 형용사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해 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서는 수거가 하나 들어가 있어. 좀 체크 좀 해볼게요. only to 부정사. 결국 to v 하다. 결국 to v 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봤더니 뭐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대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떨어졌대요. 근데 지금 문장을 한번 보면은 문장에서 주어가 그고요. 동사가 study고요. 얘가 서술어. 얘도 서술어. 얘도 서술어인데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되겠죠. 그럼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문장을 만약에 he studied 앞에 똑같이 쓰는 거야. hard for the exam but failed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된다 손? 안 된다 손? 잘 모르겠다 손? 헷갈린다 손? 안 된 사람들 뭐야? 상윤아 왜 돼요? 문장의 주어가 뭐야? 동사는 heard는 얘는 but은 접속사. 그럼 failed는 동사. 동사 1번, 동사 2번.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에서 특히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 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그냥 이것만 달달 외워. 그리고 신일중도 어법 문제가 이런 형태가 많아서 이렇게 달달 외워. 달달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 밑줄을 쳐. 그리고 나서 물어보겠죠. 맞았어, 틀렸어. 근데 맞네요. 특히 여기에다 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거 투 부정사로 바꿔야 되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투 부정사가 이때 투 부정사 들어가면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to fail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은 뭐 해야 돼? 구문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법 문제 이렇게 변형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넘어가도 돼요? 일요일날 뭐 했어, 상윤아? 그럼 시험 끝나는 날은 뭐 했어? 아, 그랬어? 다현이는 뭐 했어? 시험 끝나는 날. 집에 와서 잤어? 일요일은? 주말엔 뭐 했어? 어? 농구했다고? 토요일날 농구를 했다고? 그 추운 날씨? 진짜? 하진이 뭐 했어? 친구랑 놀았어? 목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뭐 하고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밖에서 오돌오돌 떨었어? 그러면 노래방 안 갔어? 거봐 뭐 했잖아. 밥은 안 먹었어? 거봐 다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수연이는 친구랑 놀았어? 라페 갔어? 라페 갔어? 라페 가면 뭐 있어? 먹을 거? 그런 게 있어. 세영이 뭐 했어? 어? 친구랑 놀았어? 뭐 하고 놀았어? 왜 내가 뭐 하고 놀았어라고 물으면 왜 다 내정지가 오지? 왜? 노래방 갔어? 영화 봤어? 뭐 봤어?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뭐 봤어? 너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 봤지? 세영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보게 된 거 아니야? 맞아? 재미없었구나. 그냥 그랬어? 윤서이 뭐 했어? 있었어요. 3일 내내? 그러면 그냥 좀 끝난 날에는 집에 있고 나머지 날에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어디서 있었는데? 집에서. 집에서만 있었어? 네. 핸드폰 했어? 아니 그러면 컴퓨터였어요. 뭐 했어? 게임이요. 무슨 게임? 발로란트. 뭐요? 아 맞다. 다행히 오버워치 하지?
오버워치 안 했어? 겜방은 안 갔어? 어. 농구했다며. 아니, 좀 건전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되게 막 건강한 운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겜방도 갔네. 목요일날에 자고 일어나서 몇 시에? 그럼 2시간밖에 못 하잖아. 예전에 쌤이 잠깐 PC방에서 알바했었거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새벽 아침, 그러니까 저녁에 해서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너네가 이제 아침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던데 9시인가 10시부터 들어갈 수 있지 않아? 9시니? 어떤 애들이 9시 10분 전에 들어오려고 해. 그러니까 8시 50분에 들어오려고 해. 나가. 진짜 초글링이라는 게 거기서 느껴져. 딱 9시 되잖아.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 개 싫었어. 선생님 요리하는 알바였어요? 아니 PC방 알바. 아니 PC방에서 뭐 음식 주문하는 해서 좀 그런 알바였어요? 응, 카운터. 왜? 아니 말해 빨리. 말해. 말해 빨리. 근데 그거는 얼마 일하지 않았어. 한 2달인가 일했어.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일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아, 밤낮이 계속 바뀌어서 그래서 그만뒀지. 방학 때 뭐 하니? 어디 놀러 갈 계획 있어? 상윤이 어디 가? 스키장 가? 스키 타, 보드 타? 오, 잘 타? 어? 많이 타봤어? 왜 보드는 안 타, 근데? 내가 너 나이 때 보드를 배웠어. 어, 재밌었어. 다인이는 어디 가? 미술학원은? 언제부터 해? 그래. 하진이는 어디 가? 일본 가? 12월 말 맞지? 학원 방학은 언제더라? 29일부터 1월 2일까지예요. 좋아?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학원 반은 쌤이랑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겠네. 까지는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26일부터는 정규반으로 들어가요. 이해됐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나랑 수업을 할 거야. 좋아? 난 별로 안 좋아. 크리스마스 이브, 너네 23일날 방학 아니야? 되게 길다. 너네가 제일 길지.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수동태라는 개념만 좀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개념에서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by, 주어가 나와서 문장 성분에서 주어, 동사, 서술어구라고 구문 분석을 한다라고 내가 알려줬었어. 맞아? 그런데 포인트는 지금 어디냐면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 수동태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요 PP라는 개념, 비동사 플러스 PP 또는 PP라는 개념이 수동태야. 자, 그래서 요것을 간단하게 할게요. to 부정사는요. 플러스 뒤에 뭐예요? 동사가 오잖아. 이게 뭐예요?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동태가 되려면 to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의 동사 원형은 누구야? be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가 와? PP가 되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PP가 앞에 너네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똑같이 들어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투부정사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제라는 개념은 조금만 이따 볼게요. 자, 지금 문장에서 보면요. 문장을 먼저 구문 분석할 때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expect라는 단어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네.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것을 당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요. 장학금이 주어지는 것을 당한 거니까 장학금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는 봐야 될 거, 요 두 녀석은 케이트랑 투비 기분의 관계는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케이트가 한 거야, 케이트가 당한 거야? 당한 거네. 그럼 여기서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케이트는요, 기대하지 않았대요. 나한테 뭐를 주는 것을, 선물을 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대요. 자, 지금 문장에선 여기 보자. to give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 케이트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능동이 되겠죠? 수동과 능동의 차이 알겠어,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들어가면 수동태로 하면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명사를 꾸며준다면 주어랑 봐야 될까? 아니죠. 명사랑 봐야 돼. 됐니? 자, 그리고 밑에 거에서 이제 시제가 조금 다른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문장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세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에 걸치고 있는 게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보다 하나 더 있는 대과거라는 것과 연관 있는 게 과거 완료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지금 문장에서 있었을 때, 이거는 고등부 친구도 좀 어렵거든? 여기서 좀 볼게요. 자, 케이트는요, 행복하대요. 뭐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행복하대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is는요, 시제가 뭐야? 현재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들어갔어? 완료 시제가 들어갔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제가 지금 현재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사용이래요. 그러면 이 완료 시제의 시제는 뭐가 될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과거일까? 과거가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 문장을 또 바꿔서 해볼게요. 똑같은 문장인데 뭐가 바뀌었어? was로 바뀌었어. 얘네 시제가 뭐야? 과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완료 시제는? 얘네 시제가 뭐가 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뭐야? 대과거야. 봐봐, 상윤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했을 때 현재 시제가 나오고 완료 시제는 과거라고 해서 현재 시제 이전 시제를 나타낸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과거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시제보다 이전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상윤이가 말하는 거면 미래 시제거든. 그럼 너네가 외울 게 좀 더 많아지지. 이해됐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뭐가 돼? 대과거가 돼. 그래서 이전 시제라고 하면 대과거가 되는 거야. 과거에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냐라고 했더니 어제 행복했대. 근데 왜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요일 날 장학금을 받아서 행복한 거야. 됐어요. 얘는 지금 행복하대. 오늘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한 거예요? 월요일 날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제가 다를 때 사용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이 문장이 또 이렇게 돼. Happy to be given scholarship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시제가 뭐야? 현재네. 얘는요, 뭐가 될까요? 현재가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에서 다시 Kate was라고 되고요. happy라고 된 다음에 뒤에 to be given 이렇게 적었어. 그럼 이 문장에서 얘는 과거고요. 얘는 뭐겠어? 과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세요 하는 사람? 오, 다음 시험 보면 다 맞겠네? 그치? 그거 어려워 얘들아. 되게 헷갈려해 많이.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옆으로 갈게요. 자,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한대요. 의미상 주어로는 일반적으로 for 목적격의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 쓴대요. 자, 그러면서 볼게. It is hard for me to solve the problem by myself. 이것은 어렵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 전치사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이 자리가 미가. 자, 그럼 볼게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상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 엄연히 따지면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볼게. It is hard to solve the problem이라고 할게요. It is hard to solve the problem. 어렵대요. 뭐 하는 것이? 문제 푸는 것은 어렵대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의 굳이 차이점을 고르라라고 하면은요. 문제를 푸는 것은 위에 거는 누구한테만 어려워? 의미상 주어인 나한테만 어려워요. 맞아? 그런데 밑에 거는요.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대요. 뭐예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어려운 거죠. 즉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은요. 특정한 인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혹시 이 자리에 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된다 손. 안 된다 손. 헷갈린다 손. 잘 모르겠다 손. 관심 없다 손. 뭐야? 너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 뒤로 좀 가. 여기야. 손 어디까지 나와? 자, 답은요. 미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문장에서 역할을 봤을 때 지금 미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주어 아니야? 맞아요?
by는요, by 다음에 myself나 me 자리는요,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야.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을 때 우리 뭐 써요? 제귀 대명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me는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의미상주어 그냥 꼴만 있냐? 그건 아니야. 대개 거의 모든 경우, 참 많은 경우에 for를 사용하지만 단 하나의 경우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 뭘 쓴다고? of를 사용해. 다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땐 of를 사용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generous. 나 되게 너그럽잖아. 그치? 그치, 나안 너그러워. 왜 반응이 이렇게 뜨뜻해지근하지? 그래, 지도 다 뺀다. 왜 이렇게 다급하지? 자, 그래서 볼게요. It's very generous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당신은 너무 너그러우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식 가주어고요. To say so가 진주어가 되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해석을 뭐라고 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good, 좋은, kind, 친절한, wise, 현명한, polite, 정중한, honest, 정직한, nice, 멋진, clever, 영리한, generous, 관대한, 그리고 foolish, 바보 같은, 무례한, 부주의한 이런 표현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 성격을 나타낼 때, 성질이 아니라 성격을 나타낼 때 우리는 전치사 of의 형태를 써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만든다라는 포인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오, 그래? 자, 투부정사의 또 다른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체크해 주세요. 뭐라고요? 명사고. 그럼 이거는 투부정사의 용법 3개 중에 어디서 파생된 거다? 어디서 흩어져 나온 거다? 명사적 용법에서 나온 거다. 됐니?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명사구로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데 거의 많이 쓰이는 것을 이제 목적어 자리에 많이 쓰인다고요. 의문사는 what, when, where, how, which고요. why 투부정사는 없어요. 고마워. 고맙지 않아? 너네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하나 빠져줬잖아. 그치? why 투부정사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what 투부정사, 무엇을 투부정사 할지, where 투부정사, 어디서 투부정사 할지, how 투부정사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투부정사 할지 또는 투부정사 하는 방법, 그리고 when 투부정사, 언제 투부정사 할지, 그리고 which 투부정사, 어느 것을 투부정사 할지. 자, 물결 표시는 to V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이 표시 같은 표시라는 거. 왜 그래, 자기나. 너네가 이제 중3이 되는 거잖아. 와, 상윤이랑 하진이랑 윤성이는 중1 때부터 봤는데. 그치, 중1 여름방학 때부터 봤지. 하진이, 상윤이 같은 경우에는. 윤성이는 겨울방학 때부터 쌤이랑 같이 했었고.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바뀔 수가 있는 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어떤 걸로 되게 많이 나오냐면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서술형 문제도 결국은 뭐가 될 수 있어? 객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I don't know what to do랑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술형만 된다고 해서 나 서술형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는요 모른대요. 뭐 할지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 모른대요. 구문 분석 좀 해봅시다. 문장에서 주어가 I고요. don't know가 동사, 얘가 뭐야? 목적어예요. 이해됐어? 자, 그랬는데 지금 밑에 거 보니까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구문 분석을 해보자. 목적어고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똑같이 들어가 있네. 자, 그럼 지금 문장에서 중요한 거. 자, 이 밑에 걸로 바뀔 때는 포인트 하나는요. 어순이 포인트예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여야 된다. 자, 그럼 저 문장에서 잠깐만 볼게요. 나는 모른대요. 무엇을 다음에 할지 모르는데 무엇을 하는 주체는 누구야? 다른 사람이야? 나야? 내 친구야? 엄마야? 나잖아. 그래서 주어가 지금 뭘로 들어가 있어? 같은 I로 들어가 있죠? 자, 근데 밑에 거는 볼게요. 신호등은요, 말해준대요. 우리에게. 뭐를요? When to cross the street.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 말해준대요. 자, 근데 밑에 거 볼게. 주어고요, 동사고요, I오고요, D오야. 자,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결국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예요? 어순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주어가 되겠네. 자, 지금 문장에서 여기서는 주어는 traffic lights인데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가 돼? 위가 돼요. 자, 결국은 트래픽 라이트가 말해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것도 좀 더 봅시다. 말해달래요. 나에게 뭐를요? Where to go? 어디에 갈지 내가 뭐 할 때? When I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할 때. 쌤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 올 때가 있거든. 그 한국 놀러 오겠다라고 얘기해서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추천 좀 해달라는 애들이 있었어. 그리고 좀 중국 여자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 대충 알려줬지. 광화문을 가라. 거기 뭐 있어? 경복궁 있잖아. 맞지? 근데 나도 사실 한국을 잘 몰라. 그래서 광화문을 가라. 아니면 술집을 가고 싶다. 그럼 이런 데 가라. 난 술집밖에 몰라. 그래서 관광지는 별로 얘기를 못 해주고 술집만 얘기해줬던 것 같아. 자, 근데 뒤에 거 볼게요.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해달래요.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 근데 이 앞에서는 결국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뭐야? 유야. 그런데 주어 동사로 바꿨을 때 I가 들어가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가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볼게. 의문사 플러스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온대요. 근데 이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 뭐랑 뭐? 위치나 what이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위치나 what이라는 녀석은요.
의문사 플러스 형용사, 명사 플러스 부정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가 의문사고 얘가 명사고 얘가 to 부정사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문 분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이제 의문사라고 묶어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의문사, 의문형용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면은 어떤 명사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명사. 어떤 명사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의문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명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뒤에 투부정사까지 가면 to be 할지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떤 명사를 to be 할지 어떤 명사를 to be 할지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요 뒤에 거는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 일단 이거 먼저 적어보세요. 다 적었어?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오는 녀석들이 있고 동명사만 오는 녀석들이 있고 둘 다 오는 녀석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자, 그런데 우리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목적격 보어예요. 자,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고요.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사역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녀석들.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녀석들까지 있어.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역동사는 뭐가 있지? 하진아? 사역동사 보지 말고 make 또 let 또 have 그 녀석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야?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이야. 자, 그러면은 지각동사라는 녀석들은 보다 뭐 말하다 이런 거잖아. 그런 녀석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올까? 다이나? 그리고 인. 인. VING.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VING가 들어가요. 자, 준사역동사는 뭐가 있지, 상윤아? 보지 마. 준사역동사. 사역동사에 준하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help라는 녀석이 있어요.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 녀석들 외에 있는 게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녀석들이 있어. 그래서 보통 많이 동사로 나오는 게 이제 want, ask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쌤이 좀 먼저 좀 가장 중요한 녀석들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녀석 체크해 줄게요. want, ask인데 ask는 좀 체크해 주세요. 얘는요 요청하다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allow 그리고 enable 그리고 require, force 뭐 이런 녀석들이 좀 많이 쓰여. 그렇다고 해서 다른 녀석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녀석들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먼저 하고 자 그러면은 쌤이 숙제를 좀 체크해 줄게요. 자, 뒤에 문제선 좀 볼게요. 11번에 1번, 2번, 3번, 4번, 6번 11쪽에 1, 2, 3, 4, 6번 체크하세요.
1, 2, 3, 4, 6번. 그리고 7번, 8번. 7번, 8번. 자, 그리고 15번, 17번, 18번. 15, 17, 18. 그리고 20, 21. 자, 그 다음 게 27, 30. 그리고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다음 시간에 풀어올 건데 구문 분석하셔야 되고요. 근거 잡아 오세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그러면